이번 시간에는 홍길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은 조선시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주인공입니다.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 차별을 못 이기고 도적이 되어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정의로운 의적. 소설 홍길동전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홍길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홍길동전은 실존인물 홍길동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홍길동은 연산군 때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는 홍상직이라는 사람으로 부관을 지낸 양반입니다. 홍길동은 홍상직의 서자였습니다. 홍길동의 위로 적자 출신의 형 홍귀동과 홍일동이 있는데요. 이 중 홍일동은 계유정난에 참여해 원종공신 2등훈에 책록된 인물입니다. 홍길동의 조카딸인 숙이 홍씨는 성종의 총애받는 후궁이었으며 7남 3녀를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일반적인 사대부 집안이 아니라 권력과 밀접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홍길동은 든든한 집안을 배경으로 악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홍길동은 젊은 청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홍길동의 활동 시기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부친이 1424년 사망한 것을 고려할 때 활동 시기인 성종 말부터 연산군 초에 그는 최소한 70대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부친이 죽은 후 유복자로 태어났다 해도 1425년생이니 그가 잡혔을 때 만 75세입니다. 즉 활동 시기의 홍길동은 건장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노년의 조직 보스였던 것이죠. 영화 대부의 비토 콜레온의 이미지가 적합한 이미지겠네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홍길동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과정으로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홍길동이 체포되고 나서 홍길동을 도운 사람을 처벌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산군 6년 10월 22일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이 아뢰기를 듣건대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삼정승이 홍길동을 잡아 기쁨을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홍길동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란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 6년 10월 28일 기록에는 홍길동을 도운 엄귀손이라는 신하에 대한 처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일부를 보면 윤필상이 은혼드리기를 포악하고 독한 무리까지 작당하여 백성들에게 큰 해독을 끼쳤으니 이 같은 도적들은 사람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들었다면 의당 고발하여 체포해야 할 것인데 엄귀손이 홍길동의 행동거지가 황당한 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고 또한 따라서 산업까지 경영하여 주었으니 법으로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법과 합합니다. 즉 홍길동이 조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엄귀손이라는 관리가 홍길동의 행패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산업을 경영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뒤를 봐준 것으로 보이니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산군 6년 11월 6일 홍길동을 도와준 엄귀손을 끝까지 국문하게 하다. 연산군 6년 11월 28일 정승들에게 홍길동의 무리인 엄귀손이 어찌 당상의 자리에 올랐는지 문책하다. 전교하기를 홍길동의 초사를 보건대 엄귀손은 비단 홍길동의 와주일 뿐 아니라 바로 같은 무리이다. 이 같은 행동이 있는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상까지 올라간 것인가. 그 정승들을 불러 이 초사를 보이라 함에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이 아뢰기를 엄귀손이 당상이 된 것은 군공이 있는 까닭이고 조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관으로서 그 행동이 이러하였으니 신등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즉 연산군은 엄귀손이 홍길동 무리의 리더이자 같은 무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자가 당상의 벼슬까지 올랐느냐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삼정승이 해명하기를 엄귀손이 당상의 자리에 오른 건 군공으로 정당하게 된 것이지만 벼슬아치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니
같은 벼슬아치로서 부끄럽다고 답한 것입니다. 연산군 6년 12월 29일 홍길동의 죄를 알고도 구하지 않는 권농, 이정들을 변방에 보내기로 하다. 의금부의 위관 한치영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홍대 차림으로 첨제를 자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기탄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이나 이정들과 유양소의 품관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즉 홍길동이 관복을 입고 무장한 부하들과 대낮에 관청을 찾아가 스스로 벼슬아치라고 자처하며 행패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이를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홍길동의 집안 배경이 무서워 관리들이 머리를 숙였을 수도 있고 홍길동에게 매수가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중종 8년 호조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랫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거두기가 실로 어렵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홍길동으로 인해 생긴 유민들이 생업으로 돌아오지 않아 논밭 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세금을 잘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록들을 정리해보면 홍길동은 산속에 산채를 짓고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방식의 도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들의 묵인 방조 하에 관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스스로 관리인 척 행세했으며 일부 관리의 허가하에 상업행위도 했습니다. 든든한 집안 배경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는 모르지만 충청도 백성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만큼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기록상 홍길동은 권력과 유착되어 나라를 어지럽힌 조직폭력배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당 중의 악당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미화하는 소설이 쓰인 것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어쩌면 그의 의로운 행동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 맞서고 백성들의 선망을 받는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민담으로는 전해져 오다가 홍길동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면 정말 최악의 악당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폭군 연산군 시대에 정부를 농락했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여겨져 그의 삶이 후대에 미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홍길동이 활동하던 시기의 연산군은 폭군으로 변하기 이전 국정 업무를 잘 보던 시기입니다. 혹은 홍길동은 후대에 자연스럽게 인생이 미화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에도 조직폭력배 두목의 인생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해온 폭력, 살인, 갈취 등을 좋게 포장하여 그들을 협객 내지는 영웅으로 묘사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튜버들 중에서도 은퇴한 조폭임을 밝히고 죄를 뉘우치듯이 말은 하지만 을에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레 말하면서 스스로를 의리 있는 협객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실제 그들의 악랄한 범죄 행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허황되고 강한 이미지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홍길동전도 그런 맥락에서 미화되어 온 홍길동의 인생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소설 속 홍길동과 상반된 실제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